예, 반갑습니다. 오늘 158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저는 오늘 158차가 나오면서 하나의 새로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는 기술과 관련한 그 요소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요소 기술들이 전부 모여져서 하나의 그것이 AI로 만들어져서 영화로 될 수 있는, 영화가 우리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은록 박사님 소개하시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지식정보의 심은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인사는 잠시 뒤에 PPT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정구철 회장님을 비롯한 C3 기술독립군 회원 관계자분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화의 요약 버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의 트레일러가 아니라 이번 기술 독립군 웨비나를 위해서 PPT 설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약 6분 정도의 영상을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배경음악 지지하는 배경음악하고 목소리하고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잘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6분 정도 계속 영화를 요약된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틀겠습니다. 할머니, 저게 뭐야? 옛날 TV의 전파 노이즈란다. 눈은 아프지만 신기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란다. 우주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와, 어쩐지 별바다 같더라. 옛날에는 노이즈를 없애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덕분에 AI 영화도 만들 수 있게 됐단다. 와, 나도 AI로 영화 만들 거야. AI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춤을 춘다. 안녕하세요, 전자무당님. 나는 춤을 추었을 뿐이야. 붓소리가 너무나 흥겨워서. 안녕하세요. TV 마이스터.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다시 태어났어. 저도 오, 신라의 비너스, 수로부인이시군요. 춤추러 왔어요. 안녕하시오, 용화. 안녕하시오, 천신. 천신이 바닷가에 웬일이오? 각자 자기 구역에 있는 법인데 혹시 천신도? 혹시 용화. 무엇 때문에 그녀를 찾는 거지? 때는 신라시대 성덕왕 순정공이 수로부인 일행과 함께 강릉 태수로 부임하러 가고 있다.
이곳 경치가 남다르구려. 부인, 갈 길이 머니 많이 드시오. 이곳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산책하고 오겠습니다. 저 철쭉은 신비롭구나. 저 꽃의 향기를 맡고 싶구나. 누군가 저 꽃을 가져다 준다면 크게 보상하리라. 받으시죠. 당신을 위해 핀 꽃입니다. 저 절벽을 올라 이 꽃을 가져올 수 있는 당신은 숲을 지키는 정령이신가요? 지혜로운 여인이여. 맞소. 나는 하늘 신이요. 당신은 저 넓은 하늘의 신비를 알고 싶지 않소. 자, 이제 지구를 떠나서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건물도, 공기도, 땅도요. 저기 우리의 어린 왕자가 그의 소중한 장미꽃을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님. 저도 꽃 한 송이, 풀벌레 하나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아무도 수로 부인이 우주에 다녀온 것을 모르는 채 다시 강릉으로 출발한다. 수로 부인은 시녀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한다. 그때 해룡이 나타나서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다. 요망은 납치된 수로 부인을 달래기 위해서 잔치를 연다. 해파리와 대왕 문어들의 춤입니다. 동글동글 귀엽지요. 돌고래들의 축구를 구경해 보실래요? 축구보다 귀여움이 한몫하네요. 정전이다. 무슨 일이지? 위급 상황입니다. 모두 대피소로 피하세요. 저게 뭐야? 갑자기 무언가 나를 덮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게 뭐야? 나갈 수가 없어. 구해줘. 우리를 죽이려는 괴물들이다. 인간들은 이 무기를 쓰레기라고 부른대. 마님이 저 바다로, 하늘님, 마님을 살려주세요. 부인, 어서 오시오. 내 아내가 당신은 예사뿐이 아니라고 했소. 아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소. 온몸과 정성을 다해 노래를 부르시오. 인간이 버린 바닷속 쓰레기로 해양 동식물들의 피해가 막심하자 화가 난 요망이 수로 부인을 죽이려는 순간이다. 내 그래도 너를 가야히 여겨 순식간에 고통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무엇인데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일까? 나의 분노마저 가라앉히는 이 간절함과 우주의 조화는 무엇인가? 아, 짐이 이성을 잃었었구나. 수로 부인, 내 큰 신뢰를 범했소. 부디 용서해 주길 바라오. 내가 당신을 육지로 돌려보내겠소. 만세, 만만세. 수로 부인이 돌아왔다. 하늘님, 바다님, 자연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바치고 화의 춤을 추자. 얼씨구, 절씨구.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를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AI로서 이 영화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수한 비트와 바이트로부터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계산과 모델링을 거듭하였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이 저와 함께한 이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순간, 웃음과 눈물, 고뇌와 사색은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공유 중지하고요. PPT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영화는 AI가 만든 영화, AI 스로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5회 창원국주민주영화제에 2회 상영되었습니다. 우선 나라지식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라지식정보의 AI 아트 디렉터이고요. 나라지식정보는 한국 역사, 언어, 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80여 개 기관,
600여 개 데이터 프로젝트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메타버스 3D 컨텐츠 플랫폼 사업 등과 더불어 이제는 공문서 인식 AI OCR 솔루션, 자체 인공지능 언어 모델 나름 개발 및 AI 영화 제작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도블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를 거점으로 동서양을 오가며 AI 디렉터, 연구원, 미술평론가, 전시기획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고등사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에 후닥 연구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하고 이후에는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개공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저는 주로 평창 패럴림픽, 강릉 올림픽공원 전관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피나 수양 선수권 대회 혹은 유네스코 광주 비엔날레 같은 혹은 130년 한벌수교와 같은 주로 국제전을 기획해 왔고요. AI 영상과 관련해서는 2020년 제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도서과 겸임교수를 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회장님께서 아침에 이와 같이 복근한이라는 이렇게 키워드를 주셔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정리를 통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명료하게 AI 영화를 이런 본질과 근거와 한계를 가지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단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AI 영화를 만든 그 본질은 멀티모달 시대의 AI 영화를 통한 창의성, 역사성, 그리고 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I 수로본을 만들게 된 근거는 자료라고 할까요? 그거는 삼국유사와 그 다음에 백남준 선생님의 군분이 미스터 오웰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생중계 퍼포먼스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계로서는 AI 영화에 사용된 1세대 툴을 사용하면서 실제 제작을 통해서 AI 영화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저희 나라 지식 정보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영상을 이제 보셨을 때 이 PPT를 위해서 영상을 특별 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보이는 장면이 이 노이즈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노이즈 장면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빅뱅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스토리텔링을 들려준 특별한 저는 빛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에 TV 화면을 통해서도 이런 노이즈를 통해서 우주의 존재와 또한 우주의 존재를 느끼고 우주와 소통하는 것 같고 또한 신비를 담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는 이 노이즈에 대해서 TV 아날로그 노이즈에 서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욱이 또 21세기 오늘날에는 바로 이 생성 AI 이미지 모델이 특히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 노이즈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노이즈라든가 디노이즈를 통해서 생성 AI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노이즈를 처음에 소개하게 됐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AI 작업이라는 것이 AI 영화를 제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된 선택과 편집 작업이라고 봤는데요. 지속된 선택이라는 것은 무수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무수한 LMM의 그 결과물, 텍스트 결과물에서도 200개, 300개에서 하나를 마치 이 많은 노이즈 점들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내야 되고 무수한 생성 AI 이미지나 영상에서도 또 한 점 한 점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래서 그걸 창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다시 창의적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화 같은 경우에는 편집 전의 영화와 편집 후의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거는 편집 전후가 없이 그냥 아예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가 편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영화에서의 노이즈라는 것은 저한테 특별한 상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주의 신비, 소통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AI의 혁명을 담아내는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하물며 모바일 폰으로도 AI 이미지를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I 영상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쉽게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부분은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점점점 더 쉽게 음악과 또한 영화 효과를 위한 것도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도비사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말쯤에는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AI 편집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현 시대, 21세기는 멀티모달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의 시대를 가장 잘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AI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회사에서는 AI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또 프랑스에 살다 보니까 이 K 영화의 인기라든가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지대합니다. 근데 이 K 영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인프라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K AI 영화를 만들어야지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AI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AI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뭐 제작 기간은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일부러 한번 요번에 조금 AI로 영화를 만든다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AI가 만든 영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든을 갖다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온라인상이라든가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뭐 짧은 뭐 10초에서 30초 아주 길게는 1분 정도의 트레일러만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영화 없이 트레일러만 있고요. 또 아니면은 AI 영화라고 할 때 보통 AI가 주제가 된 영화라든가 아니면 AI가 일부 도구로 사용된 그런 영화를 갖다 AI 영화라고 했는데 제가 좀 특별하게 AI가 만든 영화라고 한 것은 AI가 처음 시나리오부터 시작을 해서 AI 이미지와 영상까지 생성을 하고 마지막 그 리터치라든가 수정까지도 다시 AI가 하는 그러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작업을 AI가 수동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했다는 의미에서 AI가 만든 영화라는 부분에 제가 강조점을 했고요. 지금 현재 AI 영화를 선뜻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이 저작권 문제도 사실 직접 AI 영화를 만들어 보면 의외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 AI 스로그인을 만들면서 저작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업적으로 가능한 유료 라이센스만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영화 엔드 크레딧에 지금 영화에서 사용한 그런 AI를 모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생성 AI가 많은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빅데이터 가운데 혹시라도 묻어올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요소를 우려해서 작업 과정에서 무한한 AI 리터치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AI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관련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및 영상 관련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오른쪽이라든가 아래로 보는 이유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텍스트 관련해서요. 저희 팀은 크게 네 가지 LMM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빙, 바드, 그다음에 클로버 X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시나리오와 자막을 쓰게 하고 또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챗봇에 이와 같이 물음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I로 수로 부인에 관련된 영화를 만든다면 이라는 질문 혹은 요청을 갖다가 우선 여기 챗GPT 3.5에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거의 동시에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프롬프트와 시간적 차이로 상당히 다른 결과가 생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이와 같이 제목, 줄거리, 테마 정도는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AI가 정말 시나리오도 제대로 쓰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 것과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네 개의 LMM에서 대답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hallucination, 즉 환각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한국 베이스로 만들어진 LMM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allucination, 즉 환각이 적습니다. 즉 사실적인 역사적인 내용에 많이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 프롬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여인이 뭐 수영장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와 같이 전혀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GPT 3.5회 같은 경우에도 신라 시대 수로 부인을 소재로 했다고 한 영화는 흥미롭다고 했지만 갑자기 신라 제35대 왕인 고종과의 로맨스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박재생과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전혀 상관도 없는 할루시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이제 자막이라든가 시나리오를 생성할 때마다 네 개의 LMM 챗봇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이제 했어야 됐고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와 같이 헌화과를 영화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네 개의 LMM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아래 노래를 현대식으로 운율 있게 바꿔줄래? 하면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약간 현대식으로 번역된 그러한 이런 시를 넣었습니다. 넣었더니만은 챗 3.5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만 대답을 해줍니다. 너무나 짧죠. 그리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대답을 가지고 챗 3.5한테 혹은 다른 LM한테 이 시를 좀 더 길게, 조금 더 로맨틱하게 혹은 조금 찰출꽃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다시 시를 써줄래라는 요청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개의 LLM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을 가지고 발췌를 하거나 요약을 해서 이와 같이 놓습니다. 놓고 나서 다시 요거를 뭐 LMM이라든가 아니면 저 스스로 전체적으로 배열이라든가 운율을 맞춰줍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같은 프롬프트로 이와 같이 다른 LLM한테도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라든가 자막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에 전체 시나리오라든가 자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자막 하나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 자막을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또 여러 개의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요. 그 자막 가운데서 제가 발췌를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프롬프트, 챗봇 결과물, 내용 수정 요청이 무수히 반복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 리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작업도 이렇지만 이미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영상 작업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이미지와 영상 관련 AI 툴이고요. 이제 어떻게 생성을 했는지,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드저니와 그 외에 생성 AI 이미지 툴을 사용을 해서 무한히 이와 같이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노란색의 수로 부인이 춤추는 장면입니다. 수로 부인이 춤추는 장면은 영화에서 많이 중요했기 때문에 최소한 300장에서 한 400장 정도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했고요. 그와 같이 AI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는 다시 젠트로 갔다가 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100개에서 200까지의 수없는 영상을 영상으로 생성을 해야 됐고요. 이미지에서 영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로 생성이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우선 이 한 장면을 위해서 보신다면은 원래의 그 이미지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생성이 됐는데 이게 원본입니다. 이 원본에서 이 원본의 부분이 바로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정사각형 이미지에서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를 갖다가 다시 아웃 페인팅으로 갖다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 페인팅이라는 것은 이 원본에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가지고 AI로 생성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웃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침 제가 이 영화를 제작할 때 포토샵 베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베타를 사용해서 아웃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네모난 이 원본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아웃페인팅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크기의 배경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아웃페인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원본에서 보시면 수풀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다가 AI로 다시 생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인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이렇게 수풀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위해서는 부분 한꺼번에 이 전체에다가 다 놓고 수풀을 생성해줘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캡처를 잡아서 이거를 AI로 생성을 해줘 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아까 그 노이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없는 그런 인페인팅의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춤추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원본을 생성을 하고요. 이 원본을 생성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간 뭐가 이상해요. 약간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즉 아웃페인팅을 포토샵 베타의 아웃페인팅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미지, 모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 이게 그래서 그 일반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트레일러라든가 영상하고 전혀 다른 게 영화관의 크기와 영화관에 있는 스크린 크기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스크린 크기가 2048에 858이었습니다. 그래서 2048에 858로 갔다가 리사이즈를 하고 또 영화관 해상도에 맞게끔 최대한 업스케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 영상 자체가 이제 무거워지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마키를 해서 배경을 삭제하고 이걸 다시 여기다 얹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 화면과 사람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이 불가능해서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옛날식의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스크린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에서 이와 같이 옛날식 스타일의 스크린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한 다음에 AI로 갖다 역시 배경과 안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요. 때로는 AI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이럴 때 사실 뭐 포토샵 여기서 대부분 사용하시겠지만 수작업으로 하면 여기서 수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가 작업하지 않은 모든 작업, 예를 들어서 CG를 포함해서 디지털 작업은 다 저희는 이제 수작업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수작업을 하면 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 그냥 한 줄로 갖다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가능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AI 툴을 가지고서는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AI를 통해서 이 작업을 인페인팅으로 깨끗하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수정을 요청을 하고 AI가 이와 같이 이 부분도 수정을 하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레이어를 갖다가 겹쳐줬고요. 이와 같이 이제 할머니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입이 좀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또 DID로 갖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입이 살짝 이렇게 다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재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와 같이 이제 재생성이 된 다음에 사실 DID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특히 영어로 말을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할 텐데 이 한국어가 많이 그렇게 DID 같은 경우는 한국어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라든가 감정 같은 부분도 이 컬러 더빙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좀 더 다양하고 감성적으로 좀 더 가까운 그런 툴을 원했기 때문에 컬러 더빙으로 가지고 제가 한 10분,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클로바 더빙으로 오디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오디오를 DID에다 집어넣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 드로우라는 이런 AI 툴을 사용해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고요. 혹시 이걸로 갖다 충분하지 못할 때는 에피데믹 사운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로 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 장면이 나왔는데요. 요 장면으로 이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를 일부러 좀 길게 보여드렸는데요. 프롤로그에서 특히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의 춤추는 남자의 장면을 보시면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연기가 안개가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안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안개가 없죠. 여기선 그래도 화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제가 안개를 넣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AI 생성 영상이 이와 같이 영상을 만들 때는 특히 바닥 부분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특히 뭐 어떤 데는 마룻바닥이기도 하고 어떤 데 시멘트 바닥이기도 하고 어떨 때 뭐 여기 알 수 없는 뭐 물체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캄프러치하고 그다음 전체적인 영상 전체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빅데이터에 혹시라도 묻어올 수 있는 저작권을 좀 더 존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리터치한 것이 안개 효과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라든가 에필로그, 우주여행 같은 경우에는 안개 효과를 넣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영상 전체 통일성을 줬고요. 요번에 저희 영상에서는 눈 내리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눈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빛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전반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채도라든가 조명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 꽃잎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뿌려지게 했었는데 약간 그 잘 연동이 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걷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또 그 용궁에서 물고기들이 말하는 장면을 집어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물방울이 좀 이렇게 뽀록뽀록 나오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도 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AI 스로브인이 2020년대까지 제1세대 영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있을 때 2020년도에 AI 영화가 아니라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가능성이 보였다가 23년도에 마침 이 정도면은 이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AI 영화 두 번 상영을 했는데 두 번째 2차 상영 때는 벌써 2차 상영을 하기 며칠 전에 제2세대 영화 제작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I 수로 부인이 1세대의 마지막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역사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2023년 10월 20일 첫 상영이 됐을 때까지 일반 생성 AI 툴에 민낯 그대로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자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물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큰 문제점들이 이 당시에는 영상미는 전혀 없었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바디 디스토션 같은 경우가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일관성도 없었고요. 목소리나 감정 표현도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이 장면도 일부러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이 인페인팅을 갖다 충분히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고칠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 너무나 그 일반적인 AI 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나친 수작업이 되기 때문에 요 상태 그대로, 그래서 바디 디스토션인데요. 요 상태 그대로 얼굴이라든가 특히 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요 상태 그대로를 2024년 10월 20일까지의 일반 AI 생성 툴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상영을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선 엄청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관성 문제인데요. 일관성 같은 경우에도 이 주인공들이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성이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도 제1세대 영화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제2세대 AI 영화 툴에서는 해결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문제가 이와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10월 20일 날 첫 상영이 있었고요. 이때 민낯 그대로의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AI 영화 툴을 사용해서 AI 영화를 남기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나라지식 정보의 슬로건이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AI도 없습니다. 라는 데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세대 이제 AI가 만들 영화는 가능하다면 일반 영화와 좀 비슷한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어서 상업용과 대중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벌써 제2세대 AI 영화의 시작이 됐다는 그런 조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챗 GPT, 달리 3를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PT-4에서 달리3의 베타 버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사실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크로마키에서 배경을 없애려면 초록색 이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미드저니 이걸 거의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달리3 같은 경우 너무나 쉽게 이렇게 초록색 배경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그 멀티뷰가 불가능했습니다. 제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전체는 안 보셨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수로 부인을 갖다 일부러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요. 보시면 수로 부인이 정면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옆면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면 아니면 이런 옆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벌써 달리3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런 프로필이 살짝 돌아가는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 뒤에 뒷모습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머리 모양 같은 건 좀 틀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페인팅으로 갖다 아주 쉽게 AI가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나이 변화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달리3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시도를 해본 거였거든요. 나이 변화가 시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주 놀랐고요. 또 베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멀티 앵글이 이게 조금씩 가능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AI 수로분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있어서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명랑하게 저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읊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표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우는 표정이라든가 피곤한 표정, 놀라는 표정들이 가능해졌고요. 이건 그래도 뭐 그냥 세이브 원원으로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생성을 한 거고요. 시드 넘버를 아예 같게 하면 정말 비슷하게 이처럼 다양한 표정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론 문해지적 허락 후에 이제 시도를 하겠지만요. 저희 나라지식정보에서는 서라벌 천년의 꿈이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 오브제를 갖다가 AI화해서 가능하다면 이 영화에다가 좀 많이 장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최대한 이제 고증을 하고 또 실제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고대 유물들을 영화에 삽입을 한다면 장착을 한다면 교육적으로도 많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AI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사실 세계에 많은 그 영화관, 이 생성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감히 AI 영화를 제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영화를 경험하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본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원본을 AI화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원본에 있어서 이제 원본이 문제인데요. 자신의 원작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저작권이 만료된 2D에다가 시드 넘버를 발급하게 한 후에 이를 AI 툴을 다양하게 생성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시도해 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포토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다고 영화를 제작하면서 뭐 아웃페인팅, 인페인팅으로도 놀랐지만 사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2세대 영화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느낀 거는요. 요거는 이제 어도비 홈피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 현재 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개 라이선스 작업물 및 저작권이 만료된 공용 도메인 콘텐츠와 더불어 어도비 스톡에
데이터 세트로 갖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과는 거의 저작권 염려가 거의 없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성 AI 툴을 생성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많은 소송이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라도 2024년도에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없는 데이터를 사용한 생성 AI 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 어, 그 선택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제 기자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AI가 시나리오부터 마지막 수정까지 다 했다면 과연 당신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르셀 듀셴이 이제 했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요. 1913년대에 마르셀 듀셴이 예술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보시는 남선 소변기를 갖다가 전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소변기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 많은 오브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마찬가지로 수많은 텍스트와 AI로 생산된 수많은 텍스트 중에 하나,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그거를 창의적으로 편집하는 거, 그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이제 먼 안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자체도 창의적인 그러한 선택과 창의적인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마침 딱 이제 40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손영호 나라지식정보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가지고 요걸 인용함으로 인해서 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수로부인은 개인 영화 제작 시대를 앞당겼다. 나라 AI 필름의 궁극적 목표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 결과물로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후에 AI 영화에서부터는 자체 개발 중인 멀티모달 AI 모델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KAI 영화를 만들 예정이다. 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AI 영화를 나라에서 이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 논쟁점을 긍정적이고 교육적이고 예술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채팅을 좀 봐주실까요? 네네네. 채팅 그럼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중지하고. 네, 채팅 봐주시면은 우리 정권재 대표님이 질문 나오셨네요. 오늘 설명해 주신 사람 포토샵 AI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 것인가요? 조명이나 다양한 사진의 편집 작업에 대한 편리성은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컴퓨터 기계 음성으로 상호 유사성 한계해 보이는데 개선 방안이 있는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우선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포토샵은 사실 부대적인 작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포토샵을 갖다 이제 강조를 드린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포토샵에서도 그냥 포토샵이 아니라 포토샵 베타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포토샵 베타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AI가 장착된 베타 버전을 사용했고요. 이 포토샵 베타 버전은 제가 예를 들어서 거의 마무리 작업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사용을 많이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생성 AI 이미지라든가 생성 AI 영상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사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어도비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좀 포토샵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포토샵은 좀 분수적인 역할을 주로 했고요. 사실 실제적인 역할은 생성 AI 툴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명이나 다양한 사진의 편집 작업에 대한 편리성은 좋답니다. 예.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한국 목소리가 사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영어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생성 AI 툴이 대부분의 경우 영어 데이터가로 빅데이터로 갖다가 학습이 되었고 트레이닝이 되었기 때문에 영어로 갖다가 더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현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KAI 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한국말로 갖다 더빙도 하고 한국말로 갖다 한번 자막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DID를 사용하지 않고 클로버 더빙, 그나마 한국말 지원이 가장 좋은 클로버 더빙을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1세대 AI 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제가 나라지식정보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많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지식정보에서는 이미 이런 보이스 부분에 관련해서 감성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셋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걸 사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영화를 그대로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나라지식정보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계성 같은 경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래서 제가 아까 제 AI 수로 부인을 처음에 상영할 때는 제1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제1세대 제가 사용했던 툴이 꽤 오래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AI 수로 부인을 갖다 상영하기 3, 4일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 이제 4에서 달리3 버전이라든가 어도비 저작권 관련된 부분 혹은 다른 이제 툴을 좀 제가 참고를 하면서 이제 벌써 1세대는 끝났구나. 저 같아도 이제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일반적인 생성 AI 툴 사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옛날 그게 도구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발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AI 스로 보이는 1세대 영화로 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든다면은 2세대 영화, 2세대 AI 생성 툴로 갖다 이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선 방안은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다음에 우리 이진호 선생님께서 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AI 풀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제가 나라지식정보 그 실무진이라든가 그 메타버스 연구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영화의 아까 잠깐만요. AI로 만든 영화는 AI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 좋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AI 극장에서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AI로 만든 영화는 AI 극장에서 AI 극장이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참신한 질문이십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재학 선생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는데 또 좋은 질문 주셨네요. 전체 상영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23분이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하다 보니까 한 24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장편 영화를 한 60분에서 80분 정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은 저희 박승희 혹시 부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인원은 메타버스 연구소 그 팀이 나라지식정보 메타버스 연구소 팀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도움을 주셨고요. 크게는 이제 세 분이 노지은 그 책임님하고 박선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세 개의 노트북으로 갖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대국민 홍보용 재난 영화를 제작하고 싶은데 협의될런지요? 이 부분도 저희 나라지식 정보로 연락을 주시면 예, 기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기후 환경 문제를 많이 좀 중요하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조금씩이라도 AI 영화에도 좀 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따가 그 박승희 저 대표님께서는요, 금액하고 뭐 협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이정열 총재님이 얘기를 한번 잠깐 좀 해주실까요? 지금 발표 쓴 거를. 네. 지금 다음 주 18일 날 제가 우리 기술 독립금 웨비나에서 청각 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그 세계 음악 축제 비욘드 사운드에 대한 소개를 하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 우리 비욘드 사운드에 대한 홍보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AI 영상을 활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다음 주 제가 발표를 할 때 우리 나 박사님께서 신 박사님께서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서로들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 잠깐 좀 드리면은 이게 지금 창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막노동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모든 예술이라는 게 사실 아까 그 말씀 주신 게 오직하면은 예술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모든 예술 작업이 끝없는 반복 작업과 막노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조소가라든가 조각하시는 분들 그냥 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끼리는 저 사람 노가다 뛴다는 거는 예술부의 파트에서는 저 사람 조각한다, 조소한다라는 의미가 음. 되거든요. 그렇게 막노동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래서 육체가 같이 이제 몸이 같이 가니까 감성이 같이 가니까 사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영혼이 같이 가고 또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도 다행히 다녔던 학교라든가 혹은 뭐 국립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는 그런 걸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AI를 영화를 만들 때 무수히 말을 하는 것보다든 무수히 이론이 있는 것보다 일단 한 번 만들어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장님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진이라는 나름대로 지속적인 자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일도 안 돼요. 맞습니다. 막노동을 네. 선택하시는 우리 예술가분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이 우리 컴퓨터 그래픽 CG 작업하고는 조금 어떻게 다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영화 부분에서도 애니메이션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한 한 그 애니메이션 파트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는 24프레임입니다. 일주에 24프레임인데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60에서 80 때로는 90프레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퀄리티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선명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AI나 애니메이션 쪽이고요. CG도 그렇고요. 하지만 영화라는 거는 영상미라든가 예술성, 창의성이 이런 어떤 너무나 섬세한 거에도 세밀한 거에 거기에 이제 시각적인 쪽이 다 빠져버리면 예술성, 창의성, 영상미에 좀 관심을 덜 하게 되거든요. 조금 제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24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24프레임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화 쪽에서는. 그만큼 그 나머지 프레임을 거의 뭐 40, 60프레임의 그 나머지 간격을 갖다가 영상미라든가 창의성, 스토리텔링으로 메꾸자라는 것이 영화의 예술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우리 예, 정건채 대표님, 네. 목소리 키고 하세요. 목소리 온 하세요. 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작업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컴퓨터에 의존해가지고. 네, 충분히 저는 이제 저희 그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요번에는 뭐 세 명이 했지만 혼자 한다면 똑같은 만약에 AI 스로브이를 똑같이 만든다면요. 그 상태로 제 생각엔 세 달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려면은 준비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준비할 시간이 주로 이제 기본 툴입니다. 예를 아, 들어서 뭐 툴을 구입을 해야 기본적으로요. 되겠죠? 툴을 구입해야 네네.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프리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만약에 만드신다면은요, 프리 버전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사실 저는 이 영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사실 그 LLM이라든가 생성 AI 툴에 대한, 그 비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작업을 먼저 사전에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사실 이건 영화를 위해서 좀 무거운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도 무겁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프리 버전으로 갖다 먼저 시도를 해봤었어요. 제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편집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 버전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AI로 갖다가 나머지 효과 주는 것도 훨씬 더 자유롭고 가볍게 줄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든가 눈 내리는 거, 왜곡되는 현상, 네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선은 네네. 제 생각에는 AI, 프리 버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프리 버전으로 갖다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네. 그거를 하려면은 쓰기 위한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혹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혹시 조금 시간이 될까 지고 어디에 제가 파일이 있는지 몰라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그러면 교육이 이따가 우리 필요하냐면요. 단톡방을 제가 모아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컨택하시면 되니까. 단톡방에서 같이 네네. 한번 얘기를 좀 더 네. 하시죠, 뭐. 여러분이 제 그 계시니까요. 예. 네네 사전 그렇게 하시고 작업으로요. 또, 네. 이제 질문 있으시면 더 SI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네네. 네, 예. 이전효 회장님 자, 질문해 우리 주시는 박승희 부사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박승희 부사장님, 제가 이제 컨펌 좀 드릴게요. 네, 이 재난학회의 김재학 부회장님이 우리 재난 부분을 AI로 같이 협업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컨펌 하시는가요? 예, 아니, 그 돈은 당연히 지급하는 걸로 이제 제가 압력을 넣을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컨펌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네. 우리 다음 주에 하는 비욘드 더 사운드, 우리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세계적인 그 음악 축제를 지금 2년 간격으로 할 걸 첫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이정열 총재님이 제안을 협업하겠다면 기꺼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예. 뭐 그래서 장애인 자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제가 이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이 하셔서 우리 저 박사님은 이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좀 많은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 아카데미 하나 여시죠. 감사합니다. 그것도 근데 일단은 지금 그 나라 지식정보하고 예, 협의를 해서 예. 거기서 이제 오케이 하면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클로징 하면서요. 제가 여태까지 느꼈었던 우리 찌릿거리는 24프레임 필름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 우리 영화까지를 봤는데,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AI 영화로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측면의 입장에서 오늘 굉장히 가슴이 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AI의 다양한 검증된 툴을 통해서 종합예술인 영화를 진짜로 잘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1세대라고 얘기하셨던 첫 술에 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이폰도 지금 15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처음서부터 그게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컬처의 영화 부분에 할리우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대를 보고 역사적인 2023년 10월 20일 첫 발표가 세계적으로 공지된 거는 오늘 기술 독립군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지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일단은 뭐 그 온라인 사이를 한 150군데에서 160군데 정도에서 많이 이렇게 다뤄주셨고요. 또 놀라운 것은 사실 제가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쿨트라라는 군대에도 이제 보급이 되는 그 우수 문화 콘텐츠 매거진인 거기선 주로 영화를 다룹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부산 영화제도 있고 일본에서도 중요한 영화제가 있었는데 저희 이 AI 스로그인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졌는지 커버로 갖다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영화가 정말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모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전부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만 오늘 더 잠깐만요. 네. 회장님 잠시만요. 예. 저희가 그 재난학회가 그 이번 달 11월 25일 날 재난영화제를 하거든요. 거기에 그 아까 여기 수로부인에도 보니까 아까 기후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돼 있는 것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루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재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기후, 그다음에 지진, 태풍, 전쟁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좀 홍보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재난이 지난번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처럼 이런 부분들도 이 AI가 결국에는 이런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 예, 그거는 나중에 단톡방에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주신 신 박사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